아닙니다. 과거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 게 맞고요. 단 예비고1 중3 친구들은 어느 고등학교 갈지 고민되시죠? 예, 오늘은 댓글로 요청해 주신 청명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명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재학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정된 학생부 기재요령을 보면 영재학급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급이 도대체 뭐냐? 영재학급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영재학급이라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 쪽에 관심이 많고 전공으로 진로로 생각하는 영재성 있는 친구들이 그 영재성 검사를 통과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단 청명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 재학생들도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수업 이후에, 정규 수업 이후에 방과 후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회 또는 두 회 정도의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과학 과목을 공부하고 90시간 이상 연간 자기의 전공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일반고 영재학급, 그러니까 청명고등학교 영재학급에 지원해서 이거를 수행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대입에 중요하냐 또는 반영이 되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는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고 대입에도 반영이 되고 창체에도 써질 수 있고 세특에 물론 들어가고 참 좋은 유리한 제도예요. 어디에? 수시 입시에. 그런데 개정된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현재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대입에 미반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기부에는 세특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과 후 활동은 생기부에 적지 못하게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영재학급 교육과정, 영재학급 활동은 세특에 적힙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앞전 화면에서 보시면 방과 후 활동 내용은 미기재라고 이렇게 요약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재학급 활동도 생기부에 안 적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 포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쳐놨죠.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 아까 말씀드렸죠.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과학교과에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체적으로 교육기관,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기관명은 적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청명고등학교 재학생이고 청명고등학교에 영재학급을 하고 있다. 물론 블라인드 처리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재학생이 영재학급을 활동했다는 게 세특에 적혀 있으면 대본 표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특에 기재가 되고 다음에 입시에는 반영이 안 된다. 단 국가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길러지고 육성된 영재다, 인재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단 대입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영재교육을 받아서 국가창의 인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예, 이게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고 교육부, 그러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학 가서 또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그 과학기술 영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때는 크게 도움을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예, 대입의 미반영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세특에까지 안 적히는 거 아니에요. 방과 후 수업은 세특에 못 적게 되어 있지만 영재학급은 세특에 적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90시간이 넘고 100시간이 넘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렇게 입시에 도움이 될 만큼 메리트가 있느냐?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메리트가 떨어진 게 맞고요. 단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따라서 고민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명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추이와 내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1학년 기준 인근에 있는 학교와 청명고등학교의 영어 수학에 대해서 비율을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학교들 할 때도 같은 프로세스로 준비를 해봤는데, 청명고등학교의 특징이라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 성적 평균이 주변의 다른 학교보다 조금 높아요. 평균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비슷한 학생들이 가서 평균이 높으니까 문제가 조금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표준 편차는 비슷한데 좀 표준 편차도 커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쉬운데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수학만큼은 비교적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유리할 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어 점수 추이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2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무려 22%까지 3등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표준 편차가 적당한 만큼 영어는 조금 우수한 친구들이 몰려있다, 또는 청명고등학교 영어 문제가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비슷한 점수를 맞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1학기예요. 그러면 2학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2학기인데요. 청명고등학교 2학기 수학 성적을 보면요. 53.7점. 많이 떨어졌죠. 1학기에 비해서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는 20.7. 더 좁아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평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표준 편차가 적으니까 6개월 정도 공부한 2학기 때 평균이 떨어지고 표준 편차는 좁아졌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1학기 때 성적이나 비슷하거나 조금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한테는 높은 등급의 내신을 얻기가 유리한 학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명고등학교 동아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동아리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비타나 CPS나 FM 같은 동아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나 CPS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서 탐구활동을 하는 동아리고요. FM은 영화나 보드게임이나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수학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동아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같은 경우라 그러면 FM 동아리 갈 것 같아요. 특히 본인들 좋아하는 게임들 있죠. 게임에서 수학적 원리를 한번 도출해보는 방법 참신하고 창의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명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되시기 바랍니다.